안녕하세요, 시대 아또입니다. 오늘은 고려산 백패킹을 위해서 적석사에 왔습니다. 적석사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적석사를 지나서 정상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가게 되면은 박지가 있습니다. 초반엔 약간 언덕길이지만은 능선을 따라가는 길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적석사에 오게 되면 이렇게 물 뜰 수 있는데요, 물을 채워서 올라가야 됩니다. 낙두계절 부타산 가는 길은 굉장히 계단이 가팔라서 조심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특히 박배낭을 메고 올라갈 때는 무게중심을 잘 집어서 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옆에 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낙두대 보타장 오게 되면은 멋진 풍경이 앞에 보이는데요, 저수지도 보이고 저 멀리는 바다가 보입니다. 곧 있으면 1시간 뒤면 해가 질 텐데요,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챙겨온다고 챙겼는데 먹을 것도 다 보니까 가방 무게가 거의 20kg 되는 것 같은데요, 10kg 미만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싶지만 현실은 15에서 20kg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강화시장을 지나면서 족발을 싸게 팔길 족발을 담아봤더니 가방 무게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파른 길로 올 때는 원래 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 스틱을 안 사용하는 게 더 나은데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초반은 이렇게 계속 오르막길인데요, 체력을 적당히 분배해서 올라가야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시설까지 가야 오늘 먹을 수 있는 데크가 나오는데요, 적석사부터 시작하면은 1시간 반 정도 걸었게 되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적석사 바로 위에도 묵을 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텐트를 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멀리 가서 텐트를 칠 겁니다. 고려산 정상에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 길이 있는데요, 저는 적석사를 통해서 왔고 미꾸지 고개라든지 다른 길로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저 해가 떠 있지만은 이제 1시간 되면 해가 질 겁니다.
초반에 15분 정도 계속되는 깔때고기를 넘어서 이제는 계속 능선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긴 해도 해가 지기 때문에 스틱으로 혹시 뭘 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적석사에서 바로 올라가는 짧은 길이 있습니다. 낙주대를 안 보고 바로 오게 되면은 좀 더 짧게 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왕 왔기 때문에 낙주대를 보고 올라오고 내일 내려갈 때는 빠른 길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난 태풍 때문에 꺾인 나무도 보이네요. 고르산은 강화도 길 중에 한 코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진달래가 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찾는데요.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오는데 그때도 10월 초에 왔었는데 이번엔 또 역시 10월 달에 오게 됐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미끄러운 길이 있는데 이럴 때는 스틱으로 앞을 잘 짚고 내려가야 합니다. 능선길인 만큼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내리막은 또 미끄럽기 때문에 힘들고 오르막은 또 올라갈 때 힘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백패킹 하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요. 중간중간 쓰러진 나무들을 조심하면서 가야 합니다. 경사가 꽤 가파른데요. 그럴수록 스틱을 잘 사용해가지고 먼저 발을 디딜 곳 앞에다 스틱을 찍고 나서 가야 안전하게 무게를 분산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에도 스틱을 사용하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고려산 같은 경우는 적석사에서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물론 밥배낭을 메고 왔을 때 그 정도 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와봤기 때문에 한 4시 가까운 시간에 출발했지만 요즘같이 해가 빨개지는 때에는 초행길 같은 경우는 해를 질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야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산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길에서 헤매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산행할 때는 저는 모르는 산에는 안 가고요. 아는 산에만 새벽이나 밤에 가는 편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지난 태풍이 얼마나 셌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려산 같은 경우는 화력수보다 침엽수가 더 많이 보여서 그런지 단풍 철임에도 단풍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화도 하면 유명한 건 화문석, 인삼, 그리고 고인돌인데요. 이렇게 고려산을 지나가게 되면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군락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해도 등산로 옆에 고인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강화도 산행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기 바다 쪽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늦게 가고 있는데요. 잘못하면은 랜턴을 켜고 정상까지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단지 좀 불편한 거는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나무가 꺾여 있어가지고 무릎을 굽히고 그 나무를 치우고 계속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나무가 쓰러진 직후가 아니라 쓰러지고 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다니기에는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등산객은 다 내려갔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적막하긴 합니다. 이제 1km만 더 가면은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500m도 안 남은 거리를 가게 되면은 고려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해가 지기 전에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고려산 정상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보호하기 위해서 깔려 있네요. 이쪽에도 이렇게 조그만 1인용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경치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면은 텐트 몇 동은 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2명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려산 정상에 다 왔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투기, 흡연, 취사, 시설물 훼손이 금지된 곳이거든요. 하지만 야영에서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중간에 일행이 길을 잘못 들어서 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넉넉히 와도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고요. 저 반대편은 북한입니다. 어젯밤에 잘 자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고르산 정상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 하나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 멀리 바다랑 저쪽 바다 건너에는 북한 땅입니다.
오히려 개성이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곳이 강화도인데요.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돌아갈 때도 역시 이렇게 고인돌들이 보이는데요. 연차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등산객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요. 고려산 정상에 왔을 때는 반팔만 입고 왔었는데 아침이고 바람이 불어서 소프트쉘을 입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을이고 단풍철이라 단풍을 기대했었는데요. 고려산에 이렇게 침엽수들 많기 때문에 단풍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대신에 바닥에 낙엽이 많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덜 미끄러운 장점은 있습니다. 이 고려산 바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산과 틀리게 바닥이 좀 매끄러우면서 단단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굉장히 좀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바닥을 보게 되면은 이끼도 있고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이렇게 쭉쭉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스틱을 사용해서 조심히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백패킹 배낭을 메고 갈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한 거의 20kg까지 무게가 나가는데요. 그렇게 넘어지면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백패킹 때는 스틱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오르막이 나오면은 스틱으로 가게 되면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저께 내려왔던 길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좀 편하게 내려왔지만 역시 반대로 올라갈 때는 약간 힘이 겨우게 됩니다. 고려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약수터가 없기 때문에 백패킹을 오게 되면 충분히 마실 물을 준비해서 오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2리터 물 페트 하나랑 냉물통 1리터짜리 가져왔는데요. 어제 물을 거의 다 마셔서 지금은 한 모금 정도밖에 물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날이 덥지 않은 가을임에도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여름에는 본인이 평소 마시는 것보다 1.5배 정도 더 준비해서 가야 더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는 스틱을 사용하면서 같이 타이거 스텝으로 걸어가면 체력을 아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양이나 호랑이가 걷듯이 이렇게 일자로 꾸준히 걷게 되면은 평범하게 걷는 것보다 좀 더 체력을 비축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썰진 나무들이 많아서 조심조심 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힘든 오르막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미끄러운지 이렇게 줄도 스쳐져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틱을 잘 사용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르막을 오려서 이제 능선이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낙조대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좀 돌아왔는데요. 내려갈 때는 이렇게 적석사 쪽으로 200m만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온 게 한 45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적석사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수풀이 있기 때문에 스틱으로 먼저 짚고 가서 가야 뱀이나 다른 위험한 해충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적석사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진짜 1시간도 안 걸렸는데요. 내려올 때는 굉장히 약간 힘든 구간도 있었지만은 쉽게 내려왔습니다. 물이 모자랐는데 여기 또 약수를 마셔야겠습니다.